안녕하세요. 당신의 인생 이막을 더 건강하게, 건강한 인생 이막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팔다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끼시나요?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적은 없으신가요? 무거운 물건은커녕 병뚜껑 하나 따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진다면 오늘 영상에 딱 15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방치하면 결국 내 발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 바로 근감소증의 강력한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무서운 근감소증의 위험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단단하게 지켜줄 달걀보다도 뛰어난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겨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시던 72살 박철민 어르신은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약수터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주변에서는 모두 어르신의 정정한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약수터에 오르는 것이 숨이 차고 힘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에서조차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크게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을 찾은 박 어르신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중증 근감소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르신의 뼈가 약해진 것도 문제지만 뼈를 지탱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 어르신의 허벅지 둘레는 30c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했던 어르신에게 근감소증 진단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근육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보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건강한 인생 이막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근육 생성의 왕, 붉은 살코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육류 섭취를 꺼리십니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지방이 적은 부위. 예를 들어 우둔살이나 안심 같은 붉은 살코기에는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제 노인병학 및 노인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식사를 통해 충분한 류신을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근육량과 근력이 월등히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던 박철민 어르신의 사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퇴원 후 박 어르신은 의사와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매일 점심 식사에 손바닥 크기만한 삶은 소고기 우둔살 100g을 꾸준히 챙겨 드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생 먹던 습관이 있어 밥과 김치만으로 식사를 하려 했지만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달 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허벅지 근육량이 15%나 증가했고 무엇보다 스스로 일어서고 걷는 것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고기 없는 밥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예전처럼 약수터에 오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바다가
선물한 근육 영양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연어, 꽁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 역시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등 푸른 생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놓이기 쉬운데 이 염증이 근육을 분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근육을 지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68살 김영희 어르신은 평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걷는 것을 꺼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은 점점 더 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로부터 근감소증이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김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고등어구이나 연어찜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비린내가 싫어 잘 드시지 않았지만 레몬즙이나 허브를 이용해 냄새를 잡는 등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하며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6개월 후 김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근육량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김 어르신의 모습에서 꾸준한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뼈와 근육을 동시에 잡는 숨은 보석, 그릭 요거트입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 뼈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육 건강에도 유제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은 그릭 요거트는 근감소증 예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유제품 속 단백질은 체내 흡수 속도가 다른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흡수가 빨라 운동 직후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카제인 단백질은 천천히 흡수되어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그릭 요거트 하나로 근육 생성과 손실 방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5살 이정숙 어르신은 평소 소식하는 습관과 더불어 입맛이 없어 식사를 자주 거르셨습니다. 자연히 체중은 계속 줄었고 근육량은 표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딸의 걱정에 못 이겨 찾은 병원에서 근감소증 위험 경고를 받은 이 어르신은 간단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딸이 추천해준 것이 바로 그릭 요거트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제철 과일을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씹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맛도 좋아 꾸준히 챙겨 먹을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이 어르신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늘 힘없이 축 처져 있던 몸에 활력이 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개운해졌습니다. 인바디 검사 결과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1.5kg이나 늘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릭 요거트 예찬론을 펼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밭에서 나는 소고기, 콩과 두부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 생성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식물성 단백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콩과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줍니다. 또한 콩에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특히 여성 갱년기 이후
근육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매일 꾸준히 콩 단백질을 섭취한 중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근력 감소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71살 최현식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특히 기름진 육류 섭취를 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기를 좋아했던 최 어르신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만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최 어르신은 밥을 지을 때 반드시 서리태나 병아리 콩을 한 줌씩 섞고 매 끼니 두부반 모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고 맛없게 느껴졌지만 들기름에 살짝 부쳐 먹거나 찌개에 넣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며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1년 후 최 어르신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기 섭취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은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최 어르신은 이제 콩과 두부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라며 식물성 단백질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5번째, 단백질의 효과를 2배로 통곡물과 견과류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섭취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우리 몸이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힘들게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 합성에 쓰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먼저 사용해버립니다. 따라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과 더불어 건강한 탄수화물과 지방을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 바로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과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정제된 흰쌀밥이나 빵 대신 통곡물을 섭취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 근육통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 귀농한 67살 윤지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꿈꾸며 시작한 농사일이었지만 생각보다 고된 노동의 부분은 금세 지쳐갔습니다. 특히 윤 어르신은 매일 저녁이면 온몸에 근육이 쑤시고 아파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가 싶어 닭가슴살도 먹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보건소 영양사로부터 식단 상담을 받고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밥심으로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 끼니 흰쌀밥을 2공기씩 먹었던 것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리며 만성 피로와 근육통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 어르신 부부는 밥을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고 일하다 허기질 때면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을 간식으로 챙겨 먹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랍게도 저녁마다 찾아오던 극심한 근육통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바티를 해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윤 어르신은 단백질만 챙길 것이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먹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진 근육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활동성을 앗아가고 결국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붉은 살코기, 등 푸른 생선, 그릭 요거트, 콩과 두부, 그리고 통곡물과 견과류를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100세를 지탱할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 음식들을 올려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인생 이막이 바로 그 식탁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건강한 인생 이막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을 더 건강하게, 건강한 인생 이막이었습니다.